안녕하세요. 예,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변리사 지금 이제 진입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대강의 이제 시험 과목 개요하고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이제 진입을 하실 텐데 과목은 우리 1차 일단 1차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1차 설명이니까 1차는 이제 그 산업재산권법 1교시 산업재산권법, 그 다음에 2교시 민법,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교시, 2교시는 각 100점씩이고요. 각 100점씩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산업재산권법 안에는 뭐 특허법, 상표법 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각 100점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통상적인 수험 기간은 이제 1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3월에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시험이 2월 셋째 주 주말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월 셋째 주 토요일쯤에 있기 때문에 2월 말 정도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도 그렇고 뭐 이제 모든 학원이 시험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수험 기간이 이제 3월에서 이렇게 2월 말까지 이렇게 1년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도 진행이 되고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9월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3월에 기본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7월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월 정도 중급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쯤에 이제 객관식 강의 시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월, 7, 8월 할게요. 이렇게 3월에 시작해서 7, 8월 중급 강의, 10월 객관식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강의들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1월, 12월쯤 그죠? 이거 이제 막판 3개월이라고요. 이제 마지막 3개월, 막판 3개월 이렇게. 이 막판 3개월 동안 이제 그 집중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강의들을 수강하면서 이제 기본 실력을 쌓고 결국 이제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부터 막판 마무리라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가장 집중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정리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변리사 시험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자연과학이나 뭐 이제 공학,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 과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 법 과목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수험 기간이 1년이어가지고 이렇게 법 과목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법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이 설명회를 찍고 있는 게 지금 9월이란 말이죠. 그죠? 9월 진입이면 딱 수험 기간이 딱 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제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9월 진입.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진입하게 된다고. 그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6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수험 기간을 두 배 단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2배속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1년 동안 해야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2배속으로 이제 6개월 만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9월 진입생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9월 진입생들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뭐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당장 내년에 있는 시험은 일단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연습 삼아 보고, 그죠? 그래서 뭐 2023년 이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당장 이제 내년에 2022년 1차 시험, 그죠? 2월에 있을 1차 시험. 이거를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목표로 가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요걸 목표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년 시험은 뭐 연습 삼아 보고 뭐 2023년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당장 이제 좀 어렵겠지만 내년 1차를 합격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지금 이제 9월 진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11월 진입해갖고 처음 진입해갖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비율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는 뭐 많지 않지만 어쨌든 뭐 11월에 진입해서도 1차를 합격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9월 진입이라고 이제 남들보다 좀 늦게 진입한다고 이제 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시면 내년 시험을 보시고 뭐 이제 연습 삼아 보시고 내후년 시험이 됐을 때 또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내년 시험이나 그러니까 2022년 시험이나 2023년 시험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가시면 뭐 공부 기간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민법 과정 좀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민법에 대한 뭐 이제 민법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시험 기간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6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셔라. 그죠? 이렇게 잡고 가시면 실패해도 그래도 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합격하시면 진짜 매우 좋고, 그죠? 설령 이렇게 보고 가셨다가 불합격하시더라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셨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엔 떨어지더라도 2023년에 다시 한번 보시는 분하고 비교하면 100점 100승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설령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붙을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1차 과목이 전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민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보충 자료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그 자료를 보실 텐데 우리 그 로마 짤본에 보시면 이제 민법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대인데 밑줄을 보시면 일단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 시즌이 우리 50회 했어요. 기본 강의 50회. 민법 기본 강의가 50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일 5회 잡고 이제 하면은 10주거든요, 10주. 그럼 2달 반이에요, 그죠? 강의 시즌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9월 진입이잖아요. 9월 진입생들은 중급 강의는 빼십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사실 1년 동안 준비하시는 3월 진입생도 중급 강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급 강의는 이제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진입생분들은 9월 중급 강의를 건너뛰시고 기본 강의에서 이제 객관식 이렇게 이제 2개 보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줄이고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민법이 양이 많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50회라고 써드렸는데, 이게 이제 민법이 제가 이제 쓴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교재인데, 제가 쓴 포인트 민법 교재도 이제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이제 9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죠?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법 강의를 하지만, 자, 1회부터 50회까지 제가 강의 동안에 무수히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다 여러분들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많다.
민법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잡고 해도 사실은 민법이 이제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진입이니까 2배속으로 6개월 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법의 양이 좀 더 많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민법이 양이 매우 많다. 그죠? 일단 그거부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각 단어에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민법을 쪼개보면 크게 민법 총칙,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칙, 그 다음에 채권 각칙,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배점은 100점이지만 이제 문제수는 40문제거든요. 그래서 40문제, 한 문제당 2.5점씩 해가지고 이제 100점이 나오는데 저 40문 중에 민법 총칙이 12문제, 물권법이 12문제, 채권 총칙이 8문제, 채권 각칙이 8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민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뭐냐면 이 각 단원에 다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목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채권 각칙에 있는 얘기가 총칙에도 나오고요. 총칙에도 있는 게, 그러니까 채권 총칙에 있는 게 민법 총칙에도 나오고요. 물권법에 있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과목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교과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이해가시는 분들. 그래서 이 채권 각칙의 내용을 알아야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고, 채권 총칙이 있는 걸 알아야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고, 물권법에 있는 걸 알아야 또 총칙이 이해가 돼요. 이런 구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민법 총칙만 100번 본다. 민법 총칙만 100번 본다. 이거 민법 총칙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게 뭐 여러분들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반드시 여기서 이제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단원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걸 안다.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된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보면 뭐 좀 낫겠지만, 그죠? 강의를 듣고 보면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이거 계속, 그죠? 이해될 때까지 본다? 그래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셔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실력이 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있나 보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볼 때 그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시작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 내용들을 좀 안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봐야 이제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해가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글을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줄만 따라오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또 이게 시험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민법 이 안에도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이나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뒤에 초등학교 뭐 1학년 수준이다. 이걸 알아야 여기 있는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셋째 문단에 이제 정리해 보면 이게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돼. 이걸 이제 회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읽으면 1회독, 두 번 읽으면 이제 2회독, 세 번 읽으면 3회독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전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한 3회독 정도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이 앞과 뒤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시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만 50회. 여기서 한 번 보는데 딱 1회 독하는데 지금 이제 50회, 강의가 50회야. 그죠? 그러면 1년 뭐 단위로 하면은 보통 아까 2, 3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 6개월인데 여러분들은 9월 진입생이니까. 그죠? 6개월인데 이거 민법 한 번 보는데 2, 3개월 걸렸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법만 보는데 6개월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월 진입생은 이거 2, 3개월 끌고 있으면 안 되고요. 2배속해서 반드시 한 달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회 강의를 한 달 내에 끝내려면 하루에 2회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를 해내셔야 돼요. 우리 인터넷 강의를 보면, 인강을 보면 이제 보통 1회 강의하면, 보통 1회 강의하면 세 타임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3차씩.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인강을 보시면 1차시, 2차시, 3차시 해갖고 1시간 단위로 거의 끊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3시간, 요게 이제 1회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50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요거를 이제 6개, 인강 기준으로는 6개씩 소화를 해내셔야 돼. 그래야 이제 요거 1개월 민법 요거 기본 강의를 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회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게 한 3회독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9월 진입해서 12월 말까지 이제 보시려면 3회독 정도를 하시려면 기본 강의를 1개월 만에 끝내셔야 된다. 1개월 만에 끝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인강을 6개씩 소화를 하셔야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9월 진입생이 되면 사실은 이제 주말도 없어야 돼요. 주말도 쉬실 수도 없고 사실은 그냥 뭐 공부만 하셔야 된다.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1개월 만에 기본 강의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푸시면서 또 이제 2회독하고, 그 다음에 3회독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실력이 늘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부 내용을 알고 이렇게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단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있잖아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된다. 그죠?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일단 빠르게 진도를 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해 나가는 것이 이제 훨씬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학원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렸는데,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 1회독 하게 되고, 이때 2회독 하게 되고, 이때 3회독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르면 저절로 3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학에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이번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과목 중에 세 과목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이공계생이지만 이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이 점수가. 그래서 거의 얘네들 이제 요즘은 조금 쉬워져가지고 조금 점수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점수가 제일 안 나요. 그래서 이 민법을 최소한 80점 이상에서 90점 정도. 그래서 80점 이상에서 이제 90점 정도 찍어줘야 이제 합격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민법은 한 80점.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좀 점수가 80점 이렇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민법 80점 정도면 충분하지만, 자연과학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80점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보통 이제 많이 잡으면 한 70점 잡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한 70점 정도 맞으면 민법은 한 90점 정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법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민법을 처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목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변리사 시험의 가장 시작은 민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법이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민법을 알아야 산재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에 처음 진입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민법부터 기본 강의부터 이제 50회 돼 있는 걸 하루에 2회씩 소화해 갖고 2배속으로 이제 한 달 만에 끝내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6개월 만에 3회독 하고서 이제 나중에 막판 정리해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죠? 근데 요것만 해내시면 지금 9월 진입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회독이라는 게 천천히 3회독 하면 워낙 많으니까 이 뒤에 거 볼 때 이거 앞에 까먹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 까먹고 이거 보면 또 몰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거 보려니까 이것도 까먹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회독이 빨리 돼야지, 그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고 해야 실력이 드는데, 이게 기간이 막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 사실 뭐 이거 볼 때 이거 까먹고, 이거 볼 때 이거 까먹고 이러면,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압축적으로 볼수록 더 효과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진입이지만 이 2배속 해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 그러니까 남들 이제 하루에 한 강 소화할 때 1회 강의 소화할 때 1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제 2회 강의를 소화할 수 있으면 훨씬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사실 더 좋아요. 근데 물론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아마 무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도 없어야 되고요. 매일 공부만 하셔야 되고 하루에 2강 소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면 하루에 한 강 소화해내기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고통이 따로, 물론 정신적.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1년에 해야 될 거를 6개월로 2배속으로 단축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라요. 이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해내잖아요? 해내면 효과는 만점이에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내면 효과는 오히려 좋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뭐 마음을 먹으셨다면 빨리 당장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그 뒷부분에도 뭐 민법에서 고득점하라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사실 이 얘기들은 여기 있는 얘기들은 지금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봐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민법 회독이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요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도 써놨어요. 맨 마지막에 마침에 써놨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자 3번에 이제 마침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우리 1차는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합격합니다. 못 따라서 문제지, 그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생활 내내 요 가이드를 옆에 두시고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일로 가야, 그러니까 여기가 합격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지름길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이렇게 가야지 합격을 하는데 자꾸 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잘 몰라서도 그렇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되고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합격으로 가시려면 이렇게 지름길을 자, 이 지름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어요? 학원은 저희 강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강사들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일로 삐져나가면 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 민법 1회도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여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뭐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리고 민법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있죠.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들어오면 노력은 다 해요. 이 시험 그 진입하면서 노력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노력 다 해요, 그죠? 근데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노력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엉뚱한 대로 노력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먹으셨으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도록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인 그 수험 과정하고 민법 이렇게 이제 방법론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들 뵐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는 또 이제 민법의 내용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명의 민법 공부 방법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